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슬람의 두 큰 줄기죠. 시아파와 수니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 말고요. 이 두 종파가 뭐가 다르고, 또 그게 지금 무슬림들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 보니까 와, 이게 1400년도 더 된 분열인데 그 뿌리랑 결과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상당히 흥미롭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1400년이요?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그 전체 이슬람 인구에서 보면 수니파가 한 85에서 90% 정도, 그리고 시아파가 한 10에서 15% 정도 된다는 거. 이걸 먼저 염두에 두시면 들으시기 편할 거예요. 아, 네네. 그 비율도 중요하겠네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도대체 왜 나뉘게 된 걸까요? 자료 보니까 632년에 예언자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 후계자 문제 때문이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네. 바로 그 후계자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서부터 다 갈라진 거죠. 수니파는 이제 공동체가 합의해서 후계자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아부바크르 같은 초기 칼리프들을 인정했고요. 수니라는 말 자체가 전통을 따른다는 뜻이거든요. 아, 공동체의 합의? 네. 반면에 시아파는 아니다,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였던 알리, 그리고 그 직계 후손만이 정당한 후계자다, 이렇게 믿은 거죠. 시아가 바로 알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이 시작점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시각 차이가 이후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누가 리더가 되느냐를 넘어서 정통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였군요. 이게 신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차이로 이어진다고 자료에서 봤는데 그 이맘이라는 개념이 완전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그 이맘이라는 단어는 둘 다 쓰는데 그 의미랑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정말 다릅니다. 이게 또 핵심 차이 중 하나예요. 수니파한테 이맘은 보통 이제 모스크에서 기도인도 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뭐 신성한 혈통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에서 신망 얻고 지식 있고 그럼 되는 거죠, 약간. 심적인 권위랑은 거리가 멀어요. 아, 그냥 예배 인도자 정도. 그렇죠. 그런데 시아파한테 이맘은 차원이 다릅니다. 알리의 피를 이어받아서 신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혜, 권위 이런 걸 부여받은 존재라고 봐요. 그냥 기도 인도자가 아니라 오류가 없는 영적 지도자, 때로는 정치적 지도자까지 되는 거죠. 오류가 없는 지도자요? 와. 네, 특히 시아파의 다수인 12이맘파는 12명의 이맘을 믿는데 이 이맘들의 가르침, 그리고 특히 3대 이맘이었던 후세인이 카르발라에서 순교한 사건 있잖아요. 이게 시아파 신앙이랑 정체성의 정말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의 출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맘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나 다르군요. 와,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부르는 이름만 같은 거지 그 권위의 근원이나 역할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럼 이런 신학적인 차이가 실제 생활, 그러니까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자료에선 기도 방식이나 기념일 이런 걸 예로 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 신앙생활에서도 차이가 보이죠. 예를 들면 하루 5번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세부 동작이 좀 달라요. 시아파는 기도할 때 손을 옆으로 내리는 경우가 많고, 또 카르발라 전투를 기억하면서 그쪽 흙으로 만든 작은 판, 투르바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마를 대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수니파는 보통 배 위에 손을 모으는 경우가 많죠. 아, 기도 자세가 다르군요. 네. 그리고 그 아슈라 기념 방식 차이도 엄청 커요. 시아파한테 아슈라는 3대 이맘 후세인의 그 비극적인 순교를 기리는 정말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막 대규모로 행진하거나 가슴을 치는 의식을 하면서 슬픔을 나누고 공동체 의식을 다져요. 네네. 뉴스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수니파한테 아슈라는 그 정도 무게는 아니거나 다른 의미로 기념하는 날이고요. 또 시아파 일부에서는 인정하는 무타라고 하는 임시결혼 같은 독특한 관습도 자료에서 차이점으로 꼽고 있고요. 와, 관습 하나하나에도 그런 깊은 역사랑 신학이 담겨 있네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히잡 쓰는 거나 일부 다처제 같은 문제를 특정 종파랑 바로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은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이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 네,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명확히 해야 해요. 히잡 착용을 법으로 강제하느냐 마느냐, 또 일부 다처제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 이런 건요.
사실 시아파냐 수니파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법, 정치 시스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나라마다 다르다. 네, 예를 들어서 시아파가 다소인 이란은 법으로 히잡을 강제하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수니파 국가인 터키나 인도네시아 같은 곳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분위기가 훨씬 강하거든요. 일부 다처제도 마찬가지예요. 꾸란에 언급은 되어 있지만 요즘 세상에 법적인 제약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아서 실제로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고요. 이것도 나라마다 또 개인마다 차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종파보다는 그 사회의 법과 문화, 시대 분위기가 훨씬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아, 종파라는 렌즈 하나만으로는 세상을 다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고 보니 최근 중동 정세 변화도 좀 흥미로운데요. 그 수니파의 리더격인 사우디랑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최근에 외교 관계를 복원했잖아요. 이 오랜 종교적 대립 구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2023년에 중국이 중간에 나서서 두 나라가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죠. 이게 참 1400년 넘게 이어진 종파 갈등이랑 불신이 있는데도 현실적인 외교 필요성, 또 경제 협력, 이런 실용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실용주의요? 네, 특히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보면 종교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이라든지 교육 기회, 사회적 자유, 이런 현실적인 가치를 더 중시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것도 변화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또 동시에 예멘이나 시리아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양측이 대리전 양상으로 갈등하고 있어서 뿌리 깊은 경쟁이나 불신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보긴 아직 어렵습니다. 변화와 긴장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시아파와 수니파, 분명 역사적, 신학적으로 다른 점이 존재하지만 지금 이슬람 세계의 현실은 종파라는 그 틀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각 나라의 법이나 문화, 정치적인 역학관계, 그리고 시대의 변화 같은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이슬람 세계를 제대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종파라는 틀도 보면서 동시에 각 나라의 구체적인 사회, 정치적인 맥락, 그리고 계속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 읽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14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런 깊은 종교적, 역사적 정체성과 또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앞으로 이슬람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